혹시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이 이런가요? 5만 원대에 샀어야 했는데, 7만 원대에 샀어야 했는데, 이제는 8만 원을 넘어 9만 원을 바라보는 이 상황.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아니면 이건 명백한 상투인가?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들고 있고 미국의 관세 칼날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으며 반도체 업황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는 이상할 정도로 강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차트 몇 개 보는 걸로 끝나는 분석이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현재를 이루고 있는 모든 레이어를 벗겨내 보자는 겁니다. 환율 1,500원 시대, 반도체 패권 전쟁,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25만 원이라는 숫자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는지, 만약 지금 산다면 그것이 역사적인 바닥이 될지 아니면 상투가 될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25만 원을 가려면 반도체가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는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지금 어떤 변곡점에 서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역사는 끊임없는 호황과 불황의 반복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특히 더 심했습니다.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이 하늘을 찌르고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바닥을 칩니다. 이걸 우리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슈퍼사이클의 패턴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스마트폰과 PC가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큰 수요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새로운 수요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AI 서버에는 기존 서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현재 고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런데 왜 HBM에서 고전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HBM은 기존 드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인데 이 쌓는 기술에서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3와 HBM3E를 양산하며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순간 가장 큰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제품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삼성전자를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후발주자의 서름을 딛고 지금 엄청난 속도로 기술력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5세대 3 제품이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통과한다면 그 순간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잃었던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순식간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6세대 HBM사입니다. HBM4부터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4는 기존 드램 베이스 다이를 로직 공정이 포함된 시스템 반도체로 대체해야 하는데 바로 이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사업부를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즉,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완벽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삼성전자 주가 25만 원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운드리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환율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세계 1위 TSMC와의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좀처럼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그 자체보다 이 사업이 삼성전자 전체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2나노 공정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SMC에 비해 수율 문제로 고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이 2나노 공정에서 자체적인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기술입니다. TSMC가 2나노에서 여전히 기존 핀팻 기술을 개량한 방식으로 가는 반면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에서 GAA를 도입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3나노 GAA에서 수율 문제로 고생했지만 이 경험 자체가 2나노에서는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2나노 GAA 공정에서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한다면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고객사들은 TSMC 한 곳에만 의존하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시너지는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환율을 빼놓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매백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환율이 오르면 보통 좋다고 말합니다. 수출 기업이니까 당연히 환율이 높을수록 원화로 환산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삼성전자의 매출 중 8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화 약세는 삼성전자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까지 가는 상황은 보통 경제 전체에 위기가 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즉,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았다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패닉이 일어났거나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식만 홀로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서 삼성전자도 함께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결국 중요한 건 환율이 1,500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그 환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입니다. 무역 갈등이나 일시적인 공급망 차질로 인한 단기적 상승이라면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 약화 때문에 환율이 오른 것이라면 이는 삼성전자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25억 조마단번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 주가가 과연 싼 건지 비싼 건지.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보통 주가 수익 비율 PER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삼성전자의 과거 평균 PER은 보통 10배에서 15배 사이입니다. 메모리 업황이 좋을 때는 15배 이상, 안 좋을 때는 5배 이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2026년 현재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2026년에 연간 영업이익 50조 원 이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 즉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의 가치를 더하면 적정 시가총액은 600조 원에서 700조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주식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누면 600조 원이면 약 10만 원 후반대, 700조 원이면 약 11만 원에서 12만 원대의 주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25만 8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AI 플랫폼 기업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받는다면 PER은 20배에서 3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엔비디아의 PER이 섬의 40배에서 50배 이상인 걸 생각하면 결코 무리한 수치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메모리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을 만들고 AI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를 운영하며 자체 AI 반도체 설계 능력까지 보유한 종합 AI 솔루션 기업으로 인정받는다면 그때 삼성전자의 적정 PER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의 보유 현금과 자사주 소각 가능성을 고려해 봅시다. 삼성전자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현금을 활용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과거에도 삼성전자는 수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면서 주가를 부양한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분기 배당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배당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3%에서 4%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저금리 시대의 안정적인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어 가동되면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반도체에 대한 우선 구매 혜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스크도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규제, 대만 해협 긴장 고조 등은 반도체 공급망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삼성전자는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은 과연 상투를 잡는 것일까요? 아니면 역사적인 저점을 사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주가의 움직임은 항상 실적을 선행한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빠질 때 주가가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바닥을 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 때 주가가 먼저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실적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주가는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2026년 예상대로 연간 영업이익 50조 원을 달성한다면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예상이 현실이 될지 여부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아까 말한 HBM 퀄 테스트 통과 여부입니다. 퀄 테스트에 실패하거나 지연된다면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 회복은 더 늦어질 것이고 실적 전망도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파운드리 사업의 부진입니다.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2나노 수율 확보에 실패한다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 가치는 크게 하락할 것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것이 경제 상황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지정학적 갈등 등은 반도체 수요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HBM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2나노 GA 공정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며 여기에 더해 엄청난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상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투자 기간과 리스크 허용 범위입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지금의 주가가 확실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5년, 10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자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부진과 기술적인 어려움은 분명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가진 기술력, 인프라, 인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분명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삼성전자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고 해외에서 버는 돈을 더 많은 원화로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문제는 이 환율이 한국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수출 기업인 삼성전자에는 좋지만 내수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내수 기업들은 고전합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삼성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 5만 원은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삼성전자가 그 중심에 선다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주가가 상투인지 바닥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미래에 어떤 가치를 창출할지를 전망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차트와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더 큰 그림을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식의 소용돌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선 내용을 이어서 바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실적과 미래 전망을 살펴봤지만 사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투자 심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적은 남도 정부도 외국인 투자자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두려움과 탐욕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꼭대기에서 물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공포에 떨며 바닥에서 팔아치우는 패턴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투자 원칙 없이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대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싼 것도 비싼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기업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느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내가 지금 산 다음에 주가가 더 떨어지면 어쩌지?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항상 큰 파도를 그려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3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이듬해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반토막이 났던 주가는 2년 만에 3배로 뛰었습니다. 2022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면서 5만 원대까지 추락했던 주가는 1년 만에 8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이 패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된다는 것.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위기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에 대해 매우 회의적입니다. HBM 퀄 테스트 통과를 의심하고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 회의적이며 중국발 리스크를 우려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선이 시장에 가득할 때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월가의 유명한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는 것.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탐욕스러워져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삼성전자 25만 원 시대.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AI라는 거대한 물결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삼성전자는 그 물결의 중심에서 서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언제 어떻게 덮쳐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파도를 기다릴 인내심이 있느냐? 그것이 승부를 가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현명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 결국 기업에 대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지식의 소용돌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